네, 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에서 전기전자 업종 담당하고 계시는 김소원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예.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그 네. 중에서 오늘은 어떤 업종을 좀 볼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은 폴더블 아이폰의 야. 이제 하반기 출시가 예정이 되는데요. 네. 또 이제 애플이 최근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네, 그래서 폴더블 아이폰 관련한 타임라인과 그다음에 IT 올레드 시장 한번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네, 포커스를 좀 맞추면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하반기에 나온다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네. 근데 그럼 왜 이 타이밍에 썼냐? 네. 이제 이번 분기까지 관련 SCM들이나 기술이 좀 확정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기술이나 서플라이 체인들 또 수혜 예상 업체 이런 것들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미리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군요. 그 기술력이나 그쵸. 이런 네. 것들을.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기억났는데 네. 예전에 그 아이폰 그 AI 탑재돼서 신형으로 나오면 김소원 연구원이 무조건 사겠습니다라고. 샀어요. 아 진짜요? 네, 바꿨습니다. 오. 두둥. 약속을 지키셨네. 아직 네. 근데 AI가 아직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시리도 좀 늦어지고. 그러게요. 네, 준비는 됐습니다. 역시나 아이폰은 홀수로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 하반기에 폴더블 나오면 저는 진짜 예쁘게 나오겠죠 아이폰이면 또. 그럼요. 네. 네. 그때 또 혹시 바꾸실 생각 있나요? 죄송합니다.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300만 원. 300만 원 네.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환율이 또 조금 세네. 떨어지고 있어서. 돈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봄이 향기 가득한 리포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빼앗긴들의 봄이 온다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긴들에도 원래 봄은 오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빼앗긴들의 봄이 온다라는 건 뭔가 굉장히 단정적인 그런 이야기고 혹시 이 리포트 표지가 혹시 본인의 어떤 개인사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 또 그 봄이 오셨더라고요. 아니 자꾸 요즘 카카오톡 그 프로필에 자꾸 김소원 연구원님이 최신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점 하나 찍혀가지고 올라오는 거 있죠. 업데이트된 거. 딱 보니까 아니 언제 또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계셨나. 예. 네. 결혼하신다고요? 언제 하세요? 다음 달에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예. 네, 아직 부서분들께도 청첩장 못 돌렸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부서분들도 카톡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사랑을 또 이렇게 꽃 피우셔서 봄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뭐. 빼앗긴들의 봄이 온다. 근데 뭐 장난이 없고 농담이 없고 뭐 이거 결혼하시는 건 사실이고 이 봄이 온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디스플레이 인덱스를 저도 오랜만에 좀 작성을 한 건데. 그래요? 네,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항상 이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은 모든 산업이 중국의 이제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중국 업체들 LCD는 이미 넘어갔고 OLED도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국내 업체들 좀 반격과 그런 것들을 좀 점유율 확대를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이 빼앗긴들의 봄이 온다라는 제목을 작성을 했고요. 3월 19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전에 미국의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인 ITC에서 이제 중국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되게 긴 싸움이었는데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했고요. 물론 이제 판매 금지의 조치까지는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가 한 번 더 이제 국내 업체들의 OLED 이제 원천 기술력 같은 것들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네, 향후에도 뭐 중국 업체들이 좀 반격을 할 때도 국내 업체들이 이제 이런 기술력이나 특허로 좀 대응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스플레이는 항상 그런 사례로 쓰였거든요. 중국한테 다 빼앗긴 사례. 우리가 이제 진짜 완전히 놓쳐버린 그런 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달 19일에 이런 이슈가 있었군요. 저도 몰랐어요. 네, 중국의 네. BOE가 OLED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인정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빼앗긴 디스플레이 시장에 다시 한번 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폰 그 폴더블이라든지 앞으로 모멘텀이 좀 많이 그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특히 내년에 좀 집중돼 있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사실 어떤 것들이 있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네. 작년부터 수요는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카운트 포인트에 따르면 네. 1620만 대 정도로 3% 성장에 좀 그쳤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도 거의 1800만 대 정도를 예상했지만 예상치를 이제 하회했고 폴더블 살 사람은 이제 다 산 거네요. 그러면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준은 특히 이제 결국에 이게 시장이 크게는 지금 삼성과 중국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던 업체인데 네. 작년에 한 15% 정도 역성장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음. 반면에 중국 업체들 특히 이제 화웨이, 아노, 오포, 비보, 샤오미 이 5 업체들의 출하량이 YOY로 3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고 이제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비중이 반반 정도까지 거의 51대 49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올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성장이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뭐 이관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네요. 아시겠지만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서 보조금 대상은 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네 조금 수혜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소폭의 성장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 이제 애플 폴더블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다시 고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내년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 뭐 예상 스펙이라든지 전망하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되게 말이 많았던 게 네. 애플은 아이패드 먼저 접을 거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플립으로 할 거다. 이런 네. 플립 타입으로 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것은 일단은 아이폰으로 간다. 네. 북타입이라는 게 혹시 그 갤럭시 Z 플립이 아니라 Z 폴드처럼 이렇게 폴드처럼. 옆으로 접는 거? 그렇죠. 큰 거. 이것도 큰 곤란한데. 큰 사이즈로 네. 네, 접게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조금 뭔가 더 두께는 조금 더 갤럭시보다는 최대한 좀 낮추려고 하는 것 같고 네, 특히 좀 우선순위를 주름에 많이 두지 않을까. 그러니까 폴더블이 장점이 많지만 예. 이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얘기가 되는 거, 이 주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오래 쓰면은 그 표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은 항상 뭔가를 빨리 하기보다는 늦게 해도 정확히 약간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쵸. 그동안의 이제 기술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주름을 더 최소화하고 두께를 더 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요구되는 이제 스펙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긴 할 텐데요. 네. 근데 또 이제 우려보다는 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지난 2년간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나 비전 프로가 다 너무 스펙은 훌륭하게 나왔지만 가격 때문에 수요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애플도 우선순위를 원가 절감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도 SCM으로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 안정화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폴더블 아이폰은 초기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그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도 이제 6년간 단독으로 거의 대응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 안정화나 네,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 아이폰도 단독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캐파가 워낙 경쟁사들 대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파에 대한 여력도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좀 공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럼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상황이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파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좀 생각이 되고 네. 대신에 지금 폴더블 아이폰이 아닌 일반 아이폰 물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24년 이렇게 쭉쭉 늘고 있어서 일반 아이폰 물량을 더 좀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제 폴더블도 이제 아직은 레퍼런스가 적지만 뭐 보안 투자라든지 기술 안정화를 좀 한 후에 이제 나중에
좀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아이폰 일반 모델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좀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마 폴더블이 나오면 또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수주를 하지 않을까. 근데 또 LG 디스플레이도 뭐 일반 아이폰도 계속 팔릴 테니까 이 북타입 과연 얼마나 팔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감 좀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UTG라고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얇은 글래스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길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UTG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 쓰시면 네. 바로 위에 있는 유리가 커버 윈도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폴더블 당연히 커버 윈도우가 들어가는데 아주 얇은 유리 기반의 커버 윈도우를 바로 UTG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트라 틴 글래스를 줄임말로 이제 UTG라고 하고 있고요. 아주 얇은 유리네요. 그러니까 네네, 울트라 맞습니다. 글래스. 예. 근데 이제 유리를 접는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유리를 접으면 이제 당연히 깨지는데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종이로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한지와 이제 스케치북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네. 얇은 종이는 훨씬 더 잘 접히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처럼 유리를 굉장히 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접어도 깨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사용한 게 이제 UTG라는 맞네. 기술입니다. 스케치북은 접으면 그 자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훨씬 쉽게 접히지가 않잖아요. 네, 두껍다 꼭 눌러야 보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께를 얇게 하는 게 또 오.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네. 아니 진짜 이 문과적 마인드로는 그게 왜 잘 접히고 왜 쉬운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쉽구나. 예. 그거를 뭐 누가 하고 어떤 업체들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그 종목들이나 기업들 한번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갤럭시 Z 폴드와 플립이 약간 다른 서플라이 체인을 쓰고 있거든요. 예. 조금 특이한데 가장 하이엔드인 폴드 모델에는 일단 독일의 쇼트라는 업체가 유리를 공급을 하고 가공을 이제 도우인시스라는 업체가 좀 담당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우인시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상장사인 뉴파워 플라즈마 자회사로 좀 매각이 된 상태고요. 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립 모델에서는 이제 미국의 코닝에 유리 공급을 하고 비상장 업체인 이코니와 또 상장사인 UTI가 아 UTI 들어봤어요. 네, UTI는 이제 벤더 등록은 돼 있는데 아직 양산 경험은 좀 제한적인 상황으로 좀 파악이 그렇군요.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그러면은 폴더블 아이폰 서플라이 체인은 어떤 걸까? 미국 업체인 코닝 유리를 좀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원래 스마트폰용 커버 윈도우를 많이 해왔던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업체가 조금 유력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UTI나 도우인시스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낙점을 받게 된다면 그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수혜를 받는 업체도 있겠지만 당연히 어쨌든 애플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를 안정화시키려면 또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렌즈 테크놀로지의 UTH 가공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네. 또 이제 중국 업체를 굳이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애플도 신경을 쓰고 가격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지정을 해서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수도 저희가 있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UTI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뉴파워 플라즈마, 도우인시스를 갖게 됐으니까 이 두 개 기업을 UTG 울트라 신 글래스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외에도 원래 사실 폴더블 얘기하면 우리가 맨 처음 생각했던 게 힌지였잖아요. 그렇죠. 힌지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볼만한 포인트 있을까요? 힌지는 저는 좀 냉정하게 국내 부품 업체들의 수혜는 크지 않다 좀 그래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수혜 그 공급 업체들도 수혜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일단은 뭐 미국의 암페놀이라는 업체가 또 부품을 잘 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구나. 네, 기존에도 이제 애플 세트로 좀 공급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 업체들이 좀 또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는 미국이나 대만 기존에 이제 애플 벤더였던 또 업체들, 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폴더블의 좀 새로운 기술로는 또 이제 COE 기술을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COE. 네, 그렇습니다. 이 COE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왼쪽이 이제 일반 OLED 스마트폰 패널이고요. 네. 오른쪽이 COE 기술을 적용한 그림인데요. 딱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큰 차이는 편광판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 스마트폰에는 이제 편광판이 들어가지만 그러네요. 이 COE가 적용된 뭐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편광 필름이 빠진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쓰네요. 네, 이 컬러 필터 편광판 빠지고 그 윗자리에 이제 컬러 필터라는 걸 쓰기 때문에 COE라는 거는 컬러 필터 온 인캡슐레이션의 줄임말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럼 편광판이 왜 빠지냐? 편광판의 역할은 이제 외부에서 화면으로 들어가는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안에서 나오는 OLED 빛도 일부 차단을 해서 발광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편광 필름이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네. 50에서 한 150 마이크론인데 이게 이제 감이 어떤 정도냐면 UTG가 한 30 마이크로니까 UTG 여러 개 붙인 수준의 두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폴더블은 이 접는 것 때문에 두께가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COE라는 기술이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고 예. 기존에는 이제 갤럭시 Z 폴드 모델 위주로만 사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좀 플립에도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애플 폴더블이나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패널 뭐 나중에 이제 맥북 올레드 이런 하이엔드 패널에도 발광 효율이나 두께 이슈로 채용이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아이폰 폴더블이 내년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같이 영업을 해왔던 UTG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COE라든지 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수혜가 좀 전망이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표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업체나 기존의 애플 벤더였던 업체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표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수혜 업체가 예상은 되지만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이 COE가 좀 새로운 기술로 빠르게 적용 확대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 덕산 네오룩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COE에서는 블랙 PDA라는 소재가 좀 적용이 돼야 하는데요. 이제 덕사네오스가 최초로 좀 먼저 개발을 했고 다른 업체들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수혜의 강도가 클 수 있겠다. 실적은 그럼 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관련 이제 수혜가 좀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략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IT 올레드 에 있어서도 폴더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올레드 채용 아이패드 올레드의 침투율이 내년 하반기부터 28년까지 쭉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좀 수혜가 다시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에 걸쳐서 센티 개선이나 뭐 서플라이 체인의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캐파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이제 수혜가 클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아무래도 이제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가 좀 가장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표에서 보여졌던 종목들 중에 탑픽을 덕산 네오룩스라고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외에도 COE 로? 사실 전반적인 업종이 항상 조금 많이 지금 다운턴에 침체돼 있다가 있죠. 돼 네. 있다가 좀 전반적인 센티가 개선되는 구간에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하반기부터 센티멘탈 개선되고 실제로 이제 펀더멘털도 조금씩 돌아서고 내년 하반기에 아이폰까지 나오면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은 상반기 뭐 이렇게 쭉 좋지 않을까. 어허, 네, 좋습니다.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네. 계속 뭐 관세 이슈, 그쵸. 막 트러블 많아가지고 펀더멘털이 뭐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도 사실 관심도 없고 그냥 다들 좀 무시하는 외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그 IT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종목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폴더블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예요? 이름에다가 이렇게 색칠돼 있는 거 의미 없어요? 네. 분리를 위해서 조금 저는 뭐 혹시 빨강색이 좀 더 강조인가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렇군요. 분리를 위해서 괜히 쓸데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폴더블 스마트폰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탑픽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울트라 씬 글래스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소원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살겠습니다. 다녀오시고.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